56쪽 하천 지형과 해안 지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음, 보니까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 일단 하천은 상류와 하류가 있는데요. 상류는 경사가 급하고 유속이 빠르니까 아래로 파고드는 하방 침식이 우세하고 그렇다고 돼 있고요. 둥글게 마모된, 즉 원마도, 어, 암석이 막 깨진 곳에서는 되게 거칠어요. 그러면 둥글게 마모됐다고 말할 수 없죠. 반면 이게 굴러굴러 계속 가다 보면 점점점 둥그러지거든요. 그래서 하천의 하류 지역은 암석 퇴적물이 자갈이건 혹은 뭐가 되었건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 하류 지역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둥글둥글하게 깎여 있어요. 그래서 원마도가 하류가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천의 특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경동 지형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하천들이 황남해로 유입하고 있고 그리고 황남해로 유입한 하천은 그래서 유로가 되게 길어요. 경사 완만하고. 우리는 비가 여름에 집중되니까 유량 변화가 되게 큰 하천이지요.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요. 자, 따라서 우리는 댐을 건설할 필요성이 높아요. 자, 다음에 감조하천이라는 것은 어, 조류의 영향을 받는 하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서해가 조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서해로 흐르는 하천 중에서는 바닷물이 이렇게 강으로 흘러들면서 이렇게 수위가 함께 변하는 그런 감조하천이 있는데 감조하천 같은 경우는 그 여름철에 비가 오게 되면 홍수가 나게 되면 밀물과 겹쳤을 때 하류 지역에 범람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하천 중상류 일대의 지형에서 하천 중상류는 아까도 봤듯이 경사가 급하고 하방 침식 우세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중상류 일대 발달한 지형에는요. 감익공유하천, 하안당구와 같이 어, 이게 중상류는 왜 중상류냐? 신생대 융기운동이 주로 일어났던 곳이 중상류다. 따라서 융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감익공유하천과 하안당구 등이 중상류에 발달한 지형이에요. 그리고 중상류 지형 중에 이제 퇴적 지형인 선상지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는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그래프는 한강의 세 지점에 측정한 수위 변화를 나타낸다. 자, 수위가 변화인데요. AC 지점을 상류에서 하류선으로 연결한 것은 자, 보니까 세로축에 평균 해수면이 0이 있고요. 이 0에서부터 플러스 1, 2, 3, 4, 5m, 마이너스 1, 2, 3, 4가 있어요. 그때 A, B, C가 있는데 A는 B나 C에 비해서 그 낮아지고 높아지고의 정도가 좀 심하죠. 그런데 이 낮아지고 높아지고가 참 특이한 게 가로축으로 적어진 게 08시 10분에서부터 쭉쭉쭉 적어진 게 하루 동안이죠. 그리고 아래 한강 홍수 통제소에서 2014년 10월 27일에서 28일, 그러니까 27일 8시에서 28일 새벽 4시 20분까지 하루 동안에 수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수위가 변하는 하천은 바로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감조하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감조하천이구나. 자, 그리고 썰물 때, 밀물 때, 썰물 때 바닷물이 낮아지면서 강도 낮아졌다가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 물이 이제 상류를 향해서 오히려 거꾸로 흘러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C를 보게 되면 A나 B에 비해서 유량 변동이 별로 없죠. 그리고 B는 어, 유량이 적을 때, 수위가 낮을 때에도 평균 해수면보다 좀 높잖아요. 그래서 C가 가장 위쪽이고 그리고 A가 가장 바다에 닿아 있는 가장 낮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류부터 연결해라 그러면 C, B, A 순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수위 변동폭이 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위가 낮은 곳 가끔은 역류도 하니까 높을 땐 좀 더 높아지기도 해요. 역류를 한다는 건 아래쪽이 더 수위가 높아지기도 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튼 낮을 때 되게 뚝 떨어지게 낮아지는 곳이 제일 아래쪽 하류 지역이에요. 그래서 A가 제일 하류, C가 제일 상류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도에 A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 지형을 봤어요. 봤더니 주변에 등고선이 되게 많아. 그리고 등고선이 이렇게 그 되게 자, 보니까 강이 있는데요. 강이 산지 사이를 굽이쳐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은 가미공유 하천이고 그렇다면 가미공유 하천에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치는 곳은 절벽을 형성하게 되지만 그 반대편은 A처럼 경사가 완만한 형태의 계단 형태의 지형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별로 계단처럼 안 보이죠. 자, 하안단구는 원래 강가의 계단 형태의 지형이지만 등고선에서는 그게 잘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A는 과거 강바닥이나 범람원이었던 곳이 하천이 계속 하방 침식을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현재는 강보다 높은 곳에 놓이게 된 지형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 A는 과거에 그 하천이 흐르던 시절에 퇴적되었던 모래나 둥근 자갈이 있거든요. 그래서 A에서는 모래와 둥근 자갈이 발견되고 과거 강바닥이나 범람원이었고 현재의 강보다 훨씬 높다 보니까 강이 낮아져 버려서 높다 보니까 그 물이 금방금방 잘 빠져요. 그래서 배수가 불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점토 퇴적물이 많아 배수가 불량하다는 건 강의 하류 지역에 있는 배후 습지 이야기죠. 그다음에 리을 물에 잠길 위험성 크지 않아요. 그래서 강보다 한참 높다고요. 그래서 산간 지역에서는 이곳이 강과 가까우면서도 물에 잠길 염려가 없고 그리고 경사가 제법 완만하기 때문에 산간 지역에서는 이곳에 마을이 들어서기 참 좋아요. 그래서 취락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이제 58쪽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이어서 침식 분지가 있는데 침식 분지는 아까 하천 중상류에 발달한 지형 속에 포함된 거였어요. 자, 중상류는 침식이 활발하다 보니까 암석의 단단하고 그 연함, 물은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침식 분지 지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중하류 지역에 발달한 지형은요. 자유공유하천과 범람원 그리고 삼각주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예 바닷가에 해안 지형이 있을 텐데요. 해안에서는 바다를 향해 돌출된 곳은 파랑의 침식이 집중되면서 파랑의 작용이 집중되면서 침식 지형이 나타나게 되고 쑥 들어간 만입 지형은 파랑이 분산되면서 퇴적 지형이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안과 서남해안의 해안선이 되게 다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교과서랑 선생님이 말한 거 한번 정리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요. 침식분지 형성 과정, 침식분지 암석의 분포가 어떠한지, 단면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맨 아래는 어 평야지대 자유공유 하천에서 유로 변경이 어떻게 진행되나 하는 거랑 물이 흐르다 보면 이렇게 물이 쏠리는 지역이 되게 수심이 깊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그럼 3번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3번, 3번. 지도의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지도를 봤어요. 지도의 바깥쪽이 등고선이 촘촘해서 급경사고요. 가운데가 완만한 완경사여서 얼핏 봐서는 고위평탄면과 비슷한데 자세히 보니까 주변이 뭐 예를 들면 가칠봉 1242m 그쵸? 그래서 보니까 달산령 807m 그리고 지도의 왼쪽도 보니까 바깥쪽으로 가면서 600, 800, 1000 이러면서 막 높아지죠. 그래서 B 일대는 여러분이 추론해 보면 알겠지만 바깥쪽에 1000m에서부터 B 일대를 향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1800, 600 하면서 낮아지고 있어서 B 일대의 평야지대는 해발 고도가 500m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해발 고도가 적어도 700m 이상은 돼줘야 평탄면의 해발 고도가 700m 이상은 돼줘야 고위 평탄면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건 고위 평탄면은 아니고요. 산으로 둘러싸인 평야니까 침식 분지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A는 주변 산지잖아요. 주변 산지는 되게 단단한 변성암으로 되어 있고요. 분지 바닥은 상대적으로 약한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기억. 중생대 마그마가 관입해 형성된 건 화강암이란 뜻이고 그것은 비일대의 기반암이죠. 자, 니은. 신생대 화산 활동과 상관없어요. 중생대 관입암은 신생대 아니죠. 다음에 디귿.
A의 기반함은 시원생 대 변성함. 따라서 B의 중생대보다는 형성 시기가 이르니까 디귿 맞죠. 자, 그리고 A의 기반함은 B의 기반함보다 풍화와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큰 것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자, 다음 4번. 지도의 가 지형으로 오른 것은? 자, 지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지도상에는 등고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망경강이 흐르는데 주변이 완전 평평해. 자,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소뿔 형태의 호수가 가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전에 망경강이 그 가가 흐르고 있는 그 코스로 흘렀었는데 지금 유로가 변경되어서 거기가 지금 호수가 돼 버렸구나. 이 호수의 이름은 우가코야라는 거 알 수 있죠. 60쪽의 해안 지형에 대해서 보면요. 자, 해안 지형에서 먼저 해안 침식 지형은 암석이 막 노출된 곳이죠. 그리고 해안 퇴적 지형은 모래나 진흙, 갯벌들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세부적으로는 사빈인의 해안 사구, 석호, 갯벌 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오게 되면 해안 단구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파도에 의해서 깎여서 만들어진 파식대가 어느 날 융기를 하게 되면 결국 현재의 바다보다 높은 곳에 만들어진 평탄면이 되게 되는데 이게 해안 단구라고 돼 있어요. 석호의 형성 과정을 보시면 해수면 상승으로 만들어진 만의 입구에 모래가 쌓이게 되면서 결국 그 만이 바다와 분리돼서 호수가 돼 버렸고 시간이 갈수록 이 호수는 작아진다라는 게 적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5 번으로 가 보시죠. 가나 지형의 공통적인 형성 원인을 탐구하고자 할 때 조사해야 할 항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왼쪽에 가지도를 보니까 어 동그라미 쳐진 곳이 되게 평탄하죠. 평탄한데 어 부채 끝 있는 곳에 등고선이 되게 촘촘해서 급경사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등고선이 하나도 없어. 이런 경우 거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가 지형은 바닷가에 있는 계단 형태 즉 해안 단구고요. 나 지형은 구불구불하는 공류, 산지 사이에 구불구불하는 가미공류 옆에 있는 꽤 평탄한 하안 단구예요. 해안 단구와 하안 단구는 바닷가에 있냐 강가에 있냐 하는 차이가 있지만 어 결국 물에 의해 씻겼던 곳 혹은 물에 의해 약간의 퇴적이 진행됐기도 했던 그런 어 땅의 융기로 인해서 현재의 물보다 높은 곳에 놓이게 된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공통된 형성 원인은 결국 집안의 융기에 대한 거예요. 혹은 어 땅이 융기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바다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하천은 빠르게 흐르면서 하방 침식도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침식이나 퇴적은 결국 땅과 바다의 상대적인 관계에 있거든요. 따라서 땅이 융기하는 건 곧 바다가 낮아진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기억, 집안의 융기량, 그리고 디귿, 이에 따라 해수면 혹은 침식의 기준이 되는 면이 낮아지게 된다는 침식 기준면의 변동.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이런 가나 나 지형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니은 용암과는 아무 상관없고 하천의 유로 변동 과정과는 뭐 나와는 약간 관계가 있겠지만 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아요. 자, 6번 지도의 AC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해안이고요. 지금 A는 호수인데 A의 호수 앞에 등고선 하나도 없이 어떤 지형 C가 가로막고 있는데요. C는 점점점점점 찍어져 있는 거 보니까 모래가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래가 그 A 즉 호수와 동해 바다 사이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A는 석호고 C는 석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주구나. 그다음에 B는 이거 가로줄이 막 있는 표시 이거 물이 많은 습지대 이야기거든요. 석호는 점점 이렇게 흙이나 뭔가가 쌓이면서 점점 작아지거든요. 그럼 작아지는 과정에서 주변이 이렇게 갈대가 자라는 습지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B는 옛날에는 호수였겠지만 지금은 퇴적되어서 습지대가 된 곳인 것 같아요. 1번 A는 석호다. 석호는 주로 동해에 발달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B는
밀물 때 바닷물에 잠긴다. 자, 밀물 때 바닷물에 잠기고 막 이런다는 갯벌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건 갯벌과 상관없어요. 뭐 밀물과 썰물의 영향이 동해는 거의 없으니까 동해안에서 뭐 밀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아요. 다음에 3 번 조류의 퇴적 이거 갯벌에 대한 거죠. 다음에 4 번 A는 양식장? 아니죠. 양식장이나 염전이나 이런 것은 보통 갯벌과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갯벌에서는 뭐 김을 양식한다거나 혹은 어 바지락이나 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 석호는 이 양식업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염전도 보통 갯벌을 막아서 염전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5 번 A, B, C 아무튼 이 지형은 현재 상태에서 만들어진 지형이잖아요. 빙기 때는 해수면 되게 낮았죠. 그렇다면 이곳의 지형은 현재랑은 되게 달랐겠죠? 자, 아무튼 현재 있는 이 지형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된 지형들이에요. 따라서 5번 틀렸습니다. 자, 맞는 것은 1 번. 62 쪽으로 넘기면 인간 활동에 의한 하천 지형의 변화와 해안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댐을 건설한 목적이야 물 자원 확보하거나 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함이 있겠지만 이 때문에 그 물에 잠기는 지역, 안개 막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하천 하류 지역에서는 자유공유 하천이 유로 막 변경되고 막 이러니까 성가셔 가지고요. 막 여기를 강을 직선화해 버린다거나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습지를 막 개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워낙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던 공간인데 이렇게 개간을 하다 보니까 상태가 파괴되고 강을 직선하게 되면 비가 왔을 때 물이 빠르게 흐르게 되면서 어떤 지점이 갑자기 물이 한꺼번에 이렇게 덮이게 되면서요. 오히려 홍수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도시를 흐르는 하천 같은 경우는 도시가 워낙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덮여 있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면서 강물이 비가 올 때 일시에 강으로 유출되게 되죠. 그에 따라서 도시를 흐르는 하천 같은 경우도 도시화되기 전보다 홍수 위험성이 많이 커졌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해안정을 보게 되면요. 간척 사업을 하면서 갯벌이 줄어드는 거 이것도 뭐 생태계에 굉장히 안 좋고 어 그리고 하구뚝이라든가 방조제 이런 것들이 건설되게 되니까 옛날에 늘 강에서부터 모래 같은 게 바다로 공급되어 왔었는데요. 바다로 공급되는 모래나 흙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갯벌이라든가 사빈 그 너머에 있는 사구 등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걸 방지하고자 그로인이라든가 모래 포집기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해도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기 전보다는 어 해안이 좀 더 안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건 도시화가 하천에 끼친 영향이라고 해서요.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지요. 자, 그럼 한번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 번 강우 발생 시 하천 수위 변화를 A에서 B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보니까 빨간 막대가 비가 내린 양인가 봐요. 비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디나 똑같이 내리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곳에서는 하천 수위가 A처럼 변하고 어떤 곳은 하천 수위가 B처럼 변하는 거야. A처럼 변하는 건 비가 오면서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고 그리고 최고 수위 자체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강이 범람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처럼 되는 건 보통 아스팔트로 이렇게 덮이게 되면 도시화가 진전되게 되면 A처럼 변하게 돼요. 강이 범람할 위험이 커진다고요. 자, 그렇다면 B로 바꾸는 게 좋을 텐데 도시 하천을 B로 바꾸려면 아무래도 아스팔트가 아니라 뭔가 빗물이 잘 스며들 수 있게끔 도시를 만들어 주면 좋겠죠. 음. 자, 그리고 기억에 하천을 직선화 해 버린다라는 거 있잖아요. 직선화하게 되면 물이 너무 빠르게 또 역시나 그 그 핵심이 되는 본류로 너무 빨리 유입되게 되면서 오히려 강의 범람 위험이 더 커지기도 하거든요. 강을 직선화한 곳 자체에서는 물이 금방 빠질 수 있겠지만
직선화한 곳 그 바로 아랫부분 물이 모이는 곳에서는 강이 범람을 해 버려요. 따라서 하천을 직선화하는 거, 강을 직선화한다 해서 직강화라고도 하는데요. 하천을 직강화하는 것은 어 범람의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즉 범람의 위험이 줄어드는 장소도 있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범람이 더 심해지는 장소도 생기기 때문에 직강화는 바람직한 대책이 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니은 아스팔트를 물이 스며들 수 있는 잔디로 교체하는 거. 그거 홍수의 위험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죠. 그다음에 디귿 배후 습지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배후 습지는 물이 스며들 수 있고 물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지만 주차장은 그냥 아스팔트인 경우가 많잖아요. 풀들도 없고. 따라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 도시스럽게 만드는 거니까 A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리을 빌딩에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바로 강으로 이렇게 유출되면서 강이 범람하는 걸 막기 위해서 빌딩에 옥상에서 내리는 빗물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빌딩 지하에 저수 저장하게 만드는 시설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거기 공간이 어느 정도 차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서서히 강으로 배출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게 되면 하천의 범람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따라서 리을은 A를 B로 만드는데 바꿀 수 있는 방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해당되죠. 자, 다음은 63쪽에는 심층 이해로 들어가 볼게요.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왼쪽 지도를 보시면 등고선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평탄해요. 뭔가가 되게 많긴 하지만 등고선은 아니야. 그러니까 평탄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강, 황룡강은 평야지대를 흐르는 강이니까 자유공유일 가능성이 크죠. 그럼 주변 땅은 거의 범람원일 텐데 강 바로 옆에 B는 밭이고 그에서 오히려 떨어져 있는 A 지역이 논이야. 원래 범람원은 강 바로 옆에 자연제방이라고 해서 모래가 주로 쌓여 있어서 물이 잘 빠지고 그래서 밭이 들어서는 공간 자연제방이 있고 그 너머가 습지대로 배후 습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B가 자연제방, A가 배후 습지일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 지도에서는 가믹공유 옆에 있는 이 C는 하한 당구죠. 그래서 A는 자연제방, A는 배후 습지, B는 자연제방, C는 하한 당구. A 지형에 대한 B 지형의 상대적 특징. 배후 습지와 자연제방을 비교한다면 자연제방은 배후 습지보다 퇴적물의 입자가 더 굵고 해발 고도가 좀 더 높고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잘 스며들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에 잠길 침수 위험이 더 작아서 비에는 취락이 들어설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배후 습지와 다른 자연제방의 특징이에요. 자, 그다음에 C, 즉 하한 당구의 형성 과정을 간략하게 쓰라 그랬는데요. 하한 당구는 과거 강이 흐르는 강바닥 혹은 과거의 범람원이었지만 집안의 융기에 따라 그 옆에 있는 하천이 하방 침식을 계속 단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계단 형태로 현재 하천보다 높은 곳에 드러나게 된 지형이죠. 그래서 집안의 융기로 만들어진 어, 과거 강바닥과 범람원의 일부다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자, 2번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왼쪽 지도는 바다의 이름이 황해야. 그리고 A가 바닷가 쪽 육지 바깥에 바다 쪽에 찍어져 있는 점이에요. 그 바다에 해당하는 퇴적 지형이니까 A는 갯벌이죠. 반면 오른쪽에 있는 B는 동해 바다가 있고 육지에 있는 그러니까 물 밖에 있는 점들이에요. 그러면 물 위에 퇴적되어 있는 거는 모래사장이다. 자, 다시 육지 쪽에 이렇게 점점점 찍어져 있는 것은요. 모래사장이라든가 혹은 더 멀리에 있으면 모래 언덕, 즉 하구예요. 반면 물 속에 찍어져 있으면 갯벌입니다. 그래서 1번 A는 갯벌, B는 이제 호수 앞이니까 사주라고 불러도 되죠. 사주, 형성 과정. A는 조류의 퇴적, B는 파란과 연안위의 퇴적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2번 A 지형이 수행하는 기능. 자, 갯벌이 수행하는 기능은요. 물을 깨끗하게 하는 자정 기능과
그리고 A에는 되게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 보니까 생물종 다양성이 확보되는 어 생태계의 보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파도가 크게 쳤을 때 해일이 몰려왔을 때 그 해일의 힘을 완화함으로써 해안을 보호하는 역할도 갯벌이 합니다. 그다음에 3 번 B 지형은 어떻게 이용되는가? B는 보통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겠죠. 페이지 64 쪽은 음 개념 체크잖아요. 자 1 번에 가나 하천, 가는 옆에 산이 있긴 하지만 그거랑 강이 별 관련 없이 있는데요. 가는 결국 평야지대를 흐르는 하천이 자유공유 하천이고요. 나는 산지 사이를 흐르는 가믹공유 하천이에요. 2 번에 지도의 기억 니은. 자 자유공유 하천에서 바로 옆에 있는 니은은 자연제방, 그 너머에 있는 기억의 노는 배후습지죠. 그다음에 지도의 3 번 A, B 지형. A는 석호고 B는 그 앞을 막고 있는 사주. 그다음에 4 번 어느 지형의 형성 과정이다. 그러면 파도에서 씻겨서 만들어진 파식대가 집안의 융기 혹은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현재의 바다보다 높은 곳에 놓이게 된 해안 당구구나라는 거 알겠죠? 자 5 번부터도 쭉쭉 보시고요. 자 요거 개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66 쪽에 기본 문제 보겠습니다. 1 번 그림은 어느 하천의 하계망을 나타낸다. 기억에 대한 니은 지점의 상대적 특징. 자, 점선은 산줄기를 쭉 연결한 분수계, 물을 나누는 경계고요. 하천은 산줄기 어딘가에서부터 물이 시작되어 가지고 가면 갈수록 서로 간의 물줄기가 합쳐지면서 커지는 거죠. 그러고는 분수계가 터져 있는 틈바구니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바다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어, 물이 시작되는 하천의 상류, 그리고 니은은 바다에 가까운 하류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니은 하류 지역은 물이 많이 모인 곳이니까 강폭이 엄청 넓고 평야지대니까 경사가 완만하고 그리고 모래라든가 돌이 깨진 지 오래돼서 물에 씻기다 보니까 원마도가 훨씬 크고 그리고 평야지대인 만큼 유속이 느리고 그에 따라 하방 침식보다는요. 옆을 치는 측방 침식이 좀 더 활발하고요. 퇴적물의 입자가 작죠. 그래서 옳은 것은 딱 3번 하나네요. 자, 2 번 다음 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할게요. 기억의 원인 중 하나는 산림 녹화이다. 하산계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자, 하산계수란 최소 유량 대 최대 유량의 비율로 이 하산계수가 크게 되면 강의 범람의 위험이라든가 평상시 이렇게 가뭄 때 물 부족이 너무 심하죠. 유량 변동이 크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유량 변동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그 산에 나무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심어진 산림 녹화가 하나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댐을 건설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자, 따라서 하산계수가 줄어드는데 산림 녹화가 일조를 했다.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니은 하구뚝 한강 하구에는 하구뚝 없어요. 자, 다음에 디귿 산지 사이를 공유한 하천은 가믹공유 하천인데요. 이건 자유공유가 융기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지형이니까요. 신생대 지각운동 영향 맞죠? 융기는 신생대 3기에 일어난 지각운동이니까. 다음에 하방 침식이 활발한 건 평야 위를 공유한 하천은요. 밑을 파는 게 아니라 옆을 치잖아요. 그래서 평야 위를 공유한 하천은 측방 침식이 더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리을 틀렸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요. 자, 다음 자료에 AC에 들어갈 내용. 자, 공유 하천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왼쪽은 자유공유, 오른쪽은 가믹공유죠. 그래서 왼쪽 지도의 하천에 비해서 오른쪽 지도의 하천은 상대적으로 하방 침식이 우세하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뭐 좀 더 길게 설명해 봐라 그러면 뭐 유속이 더 빠르고 그죠? 산지 사이를 흐르고 예, 하방 침식이 활발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다음 4 번. 다음 자료는 어느 지형에 대한 스무고개 일부이다. 저 볼까요? 하천 유역에 발달한 지형. 예. 하천이 복류할 지표수가 부족합니까? 아니요. 선상지는 아니네요. 자,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분포합니까? 예. 계단 모양의 지형입니까? 예. 하안 당구구나. 자, 그렇다면 1 번. 상류에 발달한 지형이죠. 2 번. 과거 하천의 바닥이거나 범람원 맞죠? 자, 용천대 이건 선상지에 대한 거고 산간 계곡 입구에서 유속 감소로 형성되는 것도 선상지.
배수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논으로 이용하는 건 어 범람원의 배후 습지에 해당하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이게 하한 당구에 대한 거고 얘가 답이 나와야 된다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A 지형에 대한 B 지형의 상대적 특징. 자, A는 어 지금 왼쪽 지도는 등고선 없이 강이 흐르고 있고 따라서 여기는 등고선이 오른쪽에 조금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야지대를 흐르고 있으니까 자유공유와 주변이 범람원일 거야. 자, 강 바로 옆에 밭농사인 B는 자연재방이고 더 멀리에 있는 논농사 지역은 배후 습지예요. 따라서 배후 습지에 비해서 자연재방이 갖는 특징은 해발고도 좀 더 높고 입자가 좀 더 굵고 물 빠짐이 좋고 그래서 홍수의 위험이 좀 더 적고 뭐 이런 게 바로 자연재방의 특징이죠. 참 6번 A, 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모래질 아니죠. B에 대한 설명이죠. 1번은 2번 C의 기반함은 시원생대 편성함이죠. 그다음에 3번 D의 기반함은 중생대 화강암이죠. 자, 그런데 중생대 화강암은 약하다 보니까 변성암에 비해서 풍화와 침식을 좀 더 많이 받았죠. 그래서 D의 기반함은 C에 비해서 풍화 침식을 많이 받았다. 맞아요. 다음에 4번. B는 A보다 홍수 위험이 크다. 틀렸죠. 5번. A 하천 퇴적 지형. 그죠? D는 반면 침식 지형이죠. 물론 침식된 후에 D 가운데에는 소규모 퇴적 지형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D는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따라서 A는 퇴적, D는 침식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자, 답은 3번. 자, 7번. 그림의 가에서 잘 발달하는 지형. 자, 그림의 가는 바다를 향해 돌출된 곳이니까 침식 지형이 발달하겠죠. 침식 지형은 니은, 파식대, 디귿, 시스텍, 어, 그리고 이런 파식대가 융기하게 되면 해안 당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해안 당구가 아니라 리을 해안 사구라고 돼 있구나. 해안 사구는 퇴적 지형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식 지형은 니은과 디귿. 답은 3번. 자, 다음 자료의 기역,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갈게요. 기역, 동해안이 해안선이 단조로운 거. 그것 중 원인 중 하나는 산맥과 해안선이 평행하기 때문이다. 맞죠? 2번 디귿, 디귿은 해안 당구인데요. 디귿은 집안 융기와 해수면 변동, 즉 니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맞죠? 해안 당구는 집안의 융기와 해수면 변동 영향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3번 리을, 갯벌. 갯벌은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맞죠? 4번 미음, 사주. 사주는 리을, 즉 갯벌보다 점토 구성 비율이 높다? 아니죠. 갯벌이 점토가 많고요. 질퍽질퍽하고요. 사주는 거의 모래입니다. 그래서 그 점토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5번 비읍. 석호의 물은 바닷물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염도가 높아서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자, 9번. 지도의 A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를 보니까 왼쪽의 지도는요. 바다를 향해 돌출된 곳이어서 그런지 해안가가 온통 꾸불꾸불하게 생긴 암석으로 돼 있어 돌멩이로 돼 있어요. 돌멩이 해안이 있고 그 안쪽에 비처럼 꽤 평탄한 지형이 펼쳐진 걸로 봐서 뭐 계단 형태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곳은 옛날에 파도에 의해서 씻겼던 파식대가 지금의 바닷가보다 좀 높은 곳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B는 아마 해안 당구일 수도 있겠다. B가 해안 당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B를 해안 당구라고 설명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틀린 말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A는 완전 돌멩이죠. 그래서 암석들이 이렇게 막 깨져 있는 거 보니까 뭐 시스텍이나 이런 거이실 것 같아요. 다음 오른쪽 지도는요. 황해인데 그 바닷가에 육지 쪽에 막 점이 찍어져 있는 C는 사빈, 모래사장. 반면 D는 바닷속에 찍어져 있으니까 갯벌이에요. 그럼 1번 A는 암석이니까 파랑이 집중되는 곳에 잘 발달하죠. 그래서 1번 분산이 아닌 집중이라고 바꿔야 되고 2번 B는 지금 물에 잠긴 땅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다에 비해 좀 높죠? 따라서 해수면 상승으로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땅의 융기 혹은 해수면 하강과 오히려 관련이 깊죠. 3번 조류의 퇴적은 갯벌, 즉 D에 대한 설명이고 그다음에 밀물 때 바닷물에 잠기는 게 갯벌이야. 그래서 물속 지형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맞고요. 염전으로 많이 이용하는 건 갯벌, 즉 D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옳은 건 4번. 자, 그래서 지형의 두 번째 것은 여기까지.